새만금 토지 구매는 랜드스토어에서, 새만금 토지 정보는 랜스TV에서.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한 투자를 선도하는 랜드스토어의 공식 유튜브 채널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 랜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랜드스토어 사이트에 가시면 최고의 토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땅을 구했을까 감탄이 나오는 물건만 추려서 권해드리니까 주문하러 많이 와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 신앙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날 때 1편 바로가기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새만금이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에 신규 지정된 두 곳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신항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항만 시설의 포화 상태로 인해 새로 건설되는 항만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이거하여 지정된 항만을 말합니다.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 당진항, 목포 신항, 포항 영일만항, 보령 신항, 인천 북항, 울산 신항, 인천 신항, 새만금 신항만, 제주 신항, 동해 신항이 이들인데요. 새만금 신항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거대 항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생각하니 왠지 뿌듯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항만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앞으로 신항만에 대한 물동량 처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신항만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항만 연간 산업의 지속적인 유입이 기대가 되죠. 일자리 창출에 의한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 배후 도시가 성장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땅값도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 신항에 대한 건설 계획을 살펴볼 텐데요. 새만금 신항의 건설 계획은 2019년을 기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이 9월 하순인데요.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변경된 자료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변경이 되겠죠. 원래 최초화는 2-3만 톤급 17선석, 8만 톤급 크루즈 1선석 등 총 18선석 규모로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5만 톤급 8선석, 8만 톤급 크루즈 1선석 등 총 9선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선석수를 줄이고 선박 사이즈를 늘렸을까요? 네, 결국 돈 문제입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길 수 있는 선박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세계의 각 항만들이 경쟁 또한 치열하다고 합니다. 결국 새만금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 요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석 규모가 줄어서 새만금 신항만의 개발 규모가 혹시 줄어든 건 아닐까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선석 규모가 줄어든 대신에 중대형 선박이 접안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부두 길이와 항만 규모는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배후 부지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른데요. 새만금 신항만은 2단계로 나뉘어 개발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2030년까지 6선석을, 2단계는 2040년까지 3선석을 건설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 중 2선석을 국비 4,200억 정도를 소요해서 재정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우선 개발할 예정인데요. 크루즈 자파 겸용 부두 길이를 기존 280m에서 430m로 크게 늘리면서 10만 톤급 대형 화물선과 대형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조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수심도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12m에서 14m로 더 깊게 변경이 됩니다. 새만금 신항의 기본 목표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입니다. 육성 방향으로는 항만, 물류 기반 인프라 적기 조성,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을 정립하고 신도시형 항만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항만, 물류 기반 인프라 적기 조성은 새만금 내부 단지 개발 시기에 맞춰 부두 및 배후 단지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부 단지와의 연결 도로들을 시기적절하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기능 정립은 수심이 얕은 군산항 대신 5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및 진입 항로를 확보하고 전북권 관광 수요를 위한 크루즈 부두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장내 새만금 내부 단지 활성화 시 신항의 선석 규모 확대와 그에 따른 개발 예정 지역 추가 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항만 규모를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신도시형 항만 건설은 새만금 신항은 2호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스마트 수변 도시가 배후에 조성이 됩니다. 항만이 활성화되면 미세먼지와 매연, 소음 등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수변 도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항만을 조성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눈에 띄는 항목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하는 관련 시설 및 배후 풍력산업 집적지 조성인데요. 최근 새만금에 대기업 최초로 SK가 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바로 우리나라 또 하나의 굴지의 대기업인 GS도 새만금에 전기차 생산 확장센터 건립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 그동안 눈치를 보던 대기업들의 투자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풍력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된 대기업들의 투자 발표안도 조만간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영상이 나가기 전에 투자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단계별 향후 비전입니다. 2025년 이선석 건설 완료, 2030년 700만 톤 달성, 2040년도엔 9선석을 완료하여 대동남아 무역 거점까지 도약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나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데요. 이미지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점선 안이 신항만 구역입니다. 북쪽으로는 고군산 군도가 있고 동쪽으로는 2호 방조제를 끼고 스마트 수변 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중장기 개발 계획을 살펴볼 텐데요. 품목별 물동량 전망입니다. 자파, 자동차, 컨테이너별 예상 물동량이 지금 나오는데요. 2030년도엔 707만 톤, 2040년엔 960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주를 이루겠죠. GS가 투자하는 전기차 특장센터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맞물려서 수출입 물동량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GS 특장센터는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상용차의 조립 생산, 특장차 제조, 수입차 점검 서비스 등까지 하게 되는데요. 새만금 신항의 활용도와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겠죠. 신항만 야적장에 차량이 선적을 기다리며 수천 대씩 놓여져 있는 모습,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분주하게 차량과 지게차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막 상상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9년부터 40년까지의 시설 개발 계획입니다. 자파, 컨테이너, 자동차 합쳐서 8선석, 크루즈 1선석입니다. 배후 부지는 약 451만 평방미터로 조성이 됩니다. 단계별 개발 계획입니다. 1단계는 19년부터 30년까지 자파 5만 톤급 5선석과 컨테이너 4000 TU 1선석, 배후 부지 303만 7천 평방미터가 조성이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석이 우선 25년까지 건설됩니다. 2단계는 31년부터 40년까지 자파 5만 톤급 1선석과 자동차 5만 톤급 1선석, 크루즈 8만 톤급 1선석, 배후 부지 147만 7천 평방미터가 조성이 됩니다. 대단하죠? 새만금 신항의 중장기 비전은 환황해권 신성장 혁신산업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새만금 신항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방파제와 방파 후반이 건설이 되고 관리부두와 크루즈 자동차 자파 컨테이너 부두 순으로 접안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 계획 평면도인데요. 보라색이 2030년 신항만의 예상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조감도 참고하시고요. 분홍색이 2040년 신항만의 예상 모습입니다. 두 번째 조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장래 새만금 신항의 물동량과 배후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가 개발을 위한 예정 부지인데요. 개발이 여기까지 완료되면 장래 신항망의 예상 모습대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항만 계획 평면도에서 눈대중으로만 해도 장내 개발 예정 부지에 있는 부두 길이가 40년까지 완공될 부두 길이에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새만금이 활성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항만 규모를 더 늘릴 것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새만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현재 신항만 사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파제는 2016년 완공되었죠. 그 외에 진입도로와 호환공사는 19년 기준으로 약 35% 정도 진행이 되었고, 북측 방파 후원과 관리부두도 공사 발주를 2019년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행정 절차와 기반 시설 공정 등이 마무리되면 2021년이면 신항만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새만금 투자 적기를 2020년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만금 신항만 착공이 21년도에 예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새만금 신항만 착공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새만금 배후 지역의 토지 가격은 한 번 더 뜀박질할 예정입니다. 빨리 들어올수록 먹을 것은 많아집니다. 새만금 신항은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을 동부가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동부가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만금 배후로 모일 기업들의 수출입 물동량을 신속하고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새만금 신항도 부두 규모를 늘림으로써 원형 항로 선박의 입항도 가능하며 새만금 배후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등으로 인한 물류 경쟁력 확보로 신항만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조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기업의 유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항만이 들어서면 새만금 배후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인천항의 배후도시 인천광역시, 부산항의 배후도시 부산광역시, 새만금 신항의 배후도시 새만금광역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의 통합 의견과 연결이 된다면 새만금 광역시가 단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막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투자하면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상상이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두려움은 떨치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새만금은 그런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구글에서 랜드스토어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하단에 바로가기로 랜드스토어 들어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새만금 토지를 구매하시는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투자 타이밍입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